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값이 다시 불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거래량이 그 정도로 받쳐주진 않는데 지금 호가는 거의 날개 달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고가주택이란 매도 가격 기준으로 12억 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의 이미지가 이런 거나 이런 주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고가주택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마 아파트, 저 뒤에 보이는 멋있는 건물보다 요게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당연히 어떤 경우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요. 이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고는 세무사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 세금 얼마 나오는지 그 정도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뭐 이렇게 낡을수록 비싼 경향이 있죠. 물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5억에 취득을 했고 28억에 매도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억이나 올랐네?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상 돈 많이 번 거 아니죠? 이거 팔고 이사 가는 집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나와요. 왜냐면 세법에서 비과세는 여기 있는 12억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걸 28억에 팔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럼 양도세를 계산해 볼게요. 양도세의 기본은 양도가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도가액이 28억이죠. 그렇다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쓴 돈은 빼야 돼요. 뭐 썼죠? 취득가액. 취득가액 요거 15억에 샀으니까 15억은 빼야겠죠? 근데 15억만 빼나요? 15억만 빼면 안 돼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대비용 취득세. 취득세 빼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할 때 들어갔던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도 빠져요. 그리고 취득할 때 들어갔던 공인중개사 비용 요거 빠지는데 공인중개사 비용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 취득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 없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 세법 기준으로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 있죠. 살 때 공인중개사 비용 들었으니까 팔 때도 공인중개사 비용 들겠죠. 그리고 저 같은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당연히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다. 신고 수수료 받죠. 이게 경비로 빠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거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자본적 지출액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내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이거는 아예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열거를 해놨어요. 아무거나 막 넣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열거해 놓은 것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빼라. 자본적 지출액으로 열거해 놓은 게 대표적인 게 중문 설치하는 거. 중문 설치하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샤시 좋은 걸로 교체하는 거. 샤시 교체 비용 수천만 원 드는 경우 있습니다. 샤시 교체하면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 도배나 수리 이런 거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이 주택의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내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돈을 더 받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열거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여기 있는 취득가액에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자본적 지출액도 마찬가지예요. 적격 증빙이라고 하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자본적 지출액, 샤시 교체하고 인테리어하고 중문 설치하고 시스템 에어컨하고 이런 것들 보통 업자들이랑 얘기해서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넣기 애매하죠. 지금 와서 증빙 끊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막상 돈 나갈 때는 10%라도 좀 적게 나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적격 증빙이 없는 자본적 지출액은 물론 날짜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세법 기준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샤시 교체하시는 분들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위에 링크 달아드리는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세금 이슈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8억에서 15억 빼고 1억 빼면 12억이 남는데, 요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번 돈이 12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걸로 가정을 했어요. 이 양도 차익에서 뭐를 해야 되냐? 과세 양도 차익과 비과세 양도 차익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양도 차익이 12억이에요. 근데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까 전에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 해준다 그랬는데, 그럼 양도 차익 12억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2억 중에 비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고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이거 28억에 팔았죠. 28억에 매도된 것 중에 12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16억,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양도 차익으로 안 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양도 차익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12억 곱하기 28억분의 12억, 28억 중에 12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5.14억으로 해볼게요. 뭐 정확히는 5.14억보다 조금 더 나오는데 뒤에 10만원 단위는 버리고 5.14억으로 해보겠습니다. 5.14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이고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2억에서 5.14억 빼면 6.86억이 되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세금 없이 꿀꺽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거는 여기 있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에요. 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세금을 곱하냐?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특별히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2년 거주 여부에 따라서 표 1을 적용할지 표 2를 적용할지가 결정이 됐는데, 표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년에 2%씩 올라가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말하는 거고, 표 2는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한도 10년씩 해서 최대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 때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것이 표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죠.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6.86억인데 이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20%만 과세되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이 약 1.3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 12억이 났는데 사실상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1.37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50만 원 빼면 과세 표준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으로 3,1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 추가로 붙겠죠. 놀랍지 않나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했더니 15억에 산 주택을 28억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0년 보유 10년 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힘이에요. 고가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12억에 가까운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받는 게 중요하고, 12억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 받는 규정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높여서 표 2를 적용받는 게 사실상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가주택 양도세 신고 업무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거나 고가주택 양도해서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